이렇게 뭐 이제 패닉 바이다 뭐다 막 해가지고 작년 뭐 올해 그냥 갑자기 폭등을 했는데 이게 패닉 바잉이기 때문에 패닉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간다라는 거예요. 패닉 정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했더니 이분이 또 기분이 조금 좋아지셔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정치인들 좀 다 이렇게 전부 심하게 말하면 이제 죽여야 된다. 이런 걸 한번 혼내는 게 아니라 다 죽여야 된다. 아이고. 이런 식의 좀 격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주도 정치 밀가리 이순신 프로젝트 시정 토크 7월 20일 방송입니다. 저는 이순신 프로젝트 정치 아카데미 8기 만수르 PD고요. 오늘도 김광석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전세를 구하느라 동분서주 하셨는데 네. 휴전선을 넘어가지 않으시고 휴전선 아래서 지금 이제 제가 파주 시민인데 조만간에 이제 김포 시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뭐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거의 약간 각약 비슷한 형태로. 김포에 또 한 분 계시죠? 네. 그분이 이제 조금 또 압박을 받지 않을까. 그분이 이제 소장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게 되겠습니다. 김포 김씨 클럽이. 네. 그러면은 전세 구하기 두 번째 시리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도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옮겨가는 것도 빈집이에요. 또? 비어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일반 그 사람들이 많이 실수요가 많은 이제 20, 30평형대의 경우에는 전세 물량이 조금 이제 뭐라 할까요? 조금 약간 이제 압박을 받는다 그럴까요? 뭐 그런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부동산에 갈 때마다 거의 이제, 물론 이제 전세를 구한다고 이렇게 갔지만, 의아해 하더라고요, 대부분. 왜? 아니, 그 전세 값이면, 조금만 얹으면 사버리는데 왜 전세를 살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라는 권유를 많이 해요. 사라는 권유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놀랐던 게, 집주인, 이제 세를 내놓은 사람 중에서 한 10군데, 예를 들자면, 비유를 하자면, 10군데 중에 한 3군데 정도는 주인이 외국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데도 그런 경우에 해당돼요. 뭐 그런 외국 거주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이제 뭐라 할까요? 일본 전세 구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라 할까요? 좀 이렇게 알았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매물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매물 폭탄이. 그러니까 네이버 그건 제가 뭐 그 말 안 해도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뭐 카카오도 부동산 있죠. 부동산에 들어가서 한번 그 아파트 매물 전세 딱 쳐보세요. 아니 매물 폭탄이 그냥 매물로 쫙 해갖고 화면이 안 보일 정도예요. 제가 전에 그런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화면을 보기가 그 지도를 보기가 힘들 정도로 매물 폭탄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 거라는 거. 뭐 그 정도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지난주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는데 이제 부동산을 갔는데 이제 그 부동산 사장님이 여성분이세요. 50대 여성분인데 상당히 나름대로는 좀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좀 식견이 좀 있으신 분 같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먼저 이제 제가 이제 전세를 이제 구하러 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제 먼저 욕부터 하더라고요. 이제 현 정권에 대해서 욕부터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집값을 폭등시켜놔가지고 이게 나라가 이렇게 온전하겠느냐. 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제 부동산에를 가면은 지금 막 이제 물건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빨리 해야 됩니다라든지 뭐 이렇게 막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의 다
열이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유일하게 이분만이 딱 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렇게 지금, 그 아파트 가격이 집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완전히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딱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저한테 이제 집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또 그 말 하면서도 돌아서, 여기서 물건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소개시켜준 물건이 집이 비어 있어요. 물건이 없으면 집이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미 그 세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게 그분도 이제 또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집을 보여주러 이렇게 가면서 걸어간다든지 차를 타고 간다든지 잠깐 차를 타고 간다든지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하는 소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인데, 기다리는 것도 상책이다. 근데 세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가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구해야 되니까. 왜 기다리는 게 상책입니까? 물어봤더니, 지금은 이렇게 이제 패닉바이다 뭐다 막 해가지고, 작년 올해 그냥 갑자기 폭등을 했는데, 이게 패닉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간다라는 거예요. 패닉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오래 못 가는 그것에 가장 이제 나름대로 근거를 든 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게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그분이 여성분인데, 주부분인데, 10년 넘게 했다라는 거예요. 10년 넘게, 한 20년 가까이 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근데 이제, 그렇게 쭉 오랫동안 해오면서, 물량 공급 앞에는 장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그래서 그게 뭔 말입니까? 했더니, 이제 수도권의 3기 이제 신도시 건설에서 30만호 물량이 이렇게 쏟아질 건데, 앞으로 2, 3년 안에. 자기가 부동산 중개업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경험상으로 느꼈던 건 물량 앞에 장사 없다라는 거다. 실제로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스토어는 어쩔 줄은 몰라도 적어도 자기가 이렇게 해왔던 이제 중개소 영업을 해왔던 곳을 보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아파트를 지은 지 한 10년, 15년, 2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이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살짝 이제 조금 그때 한참 올랐다가 2006년, 7년 이 무렵을 피크로 해서 이제 쭉 거품이 꺼지면서 대세 하락하면서 거의 한 10년 넘게 지금 바닥권에서 헤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50평형 때도 처음 분양할 때 20년 전에 6억을 했는데 2008년, 9년 이제 대세 하락이라고 해가지고 떨어지면서 3억 5천 정도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대형 병행이. 그리고 작년 여름까지도 그 바닥권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작년 여름까지도.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넘게 또는 10년가량을 헤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말 올해 들어갖고 그냥 갑자기 펑 뛰어버린 거예요. 펑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요때 빠져나가려고 매물로 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집에 와서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단지를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매물 나온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 여기 제가 사는 현재 단지도 올해 들어와서 그냥 배로 뛰어버렸어요. 올해 들어와서. 작년 말까지도 거의 가격이 그대로였거든요. 매물도 없었고. 근데 올해 들어와서 펑 뛰면서 아파트 전체가 매물로 나왔다시피 할 정도로 매물이 지금 매물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 아파트도 2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놓고 보자는 이런 게 있나? 그러니까 일단 팔고 보자는 거예요. 지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빠져나가야겠다는 거예요. 그 매물 폭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수도권에서 이제 30만 호를 지어대면 이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장사 없다라는 거예요. 이 그 부동산 중개업소 이렇게 50대 되는 사장님이 상당히 장사 없다는 게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씀인 건가요? 실제로 이제 그 공급이 쏟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게 부동산 중개업소 여사장님이 50대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고. 아이고, 사장님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실 게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수진 프로젝트 영업을. 정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했더니, 이분이 또 기분이 조금 좋아지셔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정치인들 좀 다 이렇게 전부 한번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 이제 죽여야 된다. 이런 걸 한번 혼내는 게 아니라 다 죽여야 된다. 아이고. 이런 식의 좀 격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볼 때는 나름대로 상당히 좀 학식이 있는 분 같았어요. 그래서 나름 또 이제 중개업을 하시면서 그런 쪽에 또 나름대로 많은 이제 그냥 뭐 영업하면서 돈 뭐 벌고 뭐 이렇게 애를 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좀 정상이 아닌데, 이건 이런데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오셨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저한테 이제 하는 소리가,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도박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마지막에. 사장님, 그러면 한 20년 정도 하셨으면 이렇게 식견도 이렇게 높으시고,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확한 눈을 가지고 계신데, 그동안에 그럼 돈을 많이 버셨겠네요? 했더니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도박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딱 해갖고 번다라는 거예요. 벌면 그게 미끼 물리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계속 2배, 3배 더 크게 질른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한다라는 거예요. 아픈 경험이 있으신가 보네요. 예, 당했는데 당했기 때문에 이제 더 못 빠져나온다라는 거예요. 당했기 때문에. 그걸 만회를 해야 되지. 그리고 처음에 한번 벌었던 그걸 못 놓친다라는 거예요. 못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 돈 많이 버셨겠네. 그럼 제가 돈 많이 벌었으면 지금 이거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도 이제 돈을 한때는 벌었대요. 벌었는데 그 유혹을 지키는데 실패하셨고. 아니, 돈 잃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딱 이제 대출을 땡겨서 산대요. 그래서 벌어요. 한번 벌어서 이렇게 팔아서 번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대출을 2배, 3배를 땡겨갖고 처음에 했던 규모의 한 2~3배를 서너 배를 한다라는 되게 다. 근데 이제 그때 한 번 딱 돈 벌더라고 다음 벌 때는 물려있다라는 거예요. 전부가 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상황이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처음에 조금씩 벌은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은 행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은행에 이제 이자 내려고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보통 아까 말씀드린 10년 이런 게 가요. 이제 집 장사 예로 치면은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물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6억 예를 들어서 50평대면 6억 분양해서 이제 빚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3억 땡겨가지고 사갔는데 이게 10년 동안 그냥 반타작으로 떨어지고 이거 팔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근데 그렇다고 은행에서 이제 대출 받은 거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되고 10년 동안을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은 한 2~3년, 3~4년 길어봐야 이러면 좀 나아지나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지금 10년 이상 넘게 이렇게 헤맸다는 거예요. 제가 사는데도 그래요. 제가 사는 이 아파트도 한 15년 동안을 처음 분양해서 6억이었는데, 내 중개업소에서 듣기로는 6억이었는데, 떨어져가지고 15년 동안을 한 3억 2~3천만 원에서 작년까지 이렇게 헤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여버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팔면 손해 난다는 생각에 그냥 세나 주고 있다라는 세나 주고 있다가. 세 받아서 이자 올라갈 때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올라갈 때 그냥 빨리 빠져나오거나 좀 소심한 사람 빨리 빠져나오고
조금 이제 도박성이 강한 사람은 돈 올라갈 때까지 더 버티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올해 돌아서 그냥 느닷없이 그냥 이렇게 더블로 뛰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매물 폭탄들이 네. 지금 쏟아져 나온 상태. 하여튼 뭐 그분 이야기가 그랬어요. 부동산과 주식과 도박은 절대 하지 마라. 중독성. 뭐 이런 소리. 네. 아니, 근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또 못 보는데. 되게 뭐, 일반 사람들이야 뭐 집 한 채 가지고 중내사안에 하는데, 네. 대다수가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런 말 우스갯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네. 하여튼 뭐, 그분의 이야기가,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공급 물량이 쏟아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올라간 데다가 공급 물량까지 쏟아져 더블 펀치를 맞으면 장사 없다라는 게. 그래서, 야, 이분 상당히 내공이 대단한 분이구나. 네. 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었죠. 김포에 계시는 부동산 사장님이신 거죠? 청라. 아, 청라. 예. 네, 인천 청라. 뭐, 이 정도, 프로젝트. 이제, 이 정도입니다. 이수신 프로젝트에 영입을 해야 되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럼 대충 김포로 결정이 되실 걸로 알고. 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